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6번째 이야기. 영광과 꿈. 시험 결과가 퀸스의 게시판에 공지되는 날 아침, 앤과 제이는 함께 걷고 있었다. 제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시험은 끝났고 적어도 합격선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제이는 더 이상 고민할 바가 없었다.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기에 불안감도 따르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이루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마련이다. 야심을 품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노력과 절제, 불안과 좌절 없이는 불가능하다. 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말이 없었다. 10분 후면 누가 메달을 탔고 에이브리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될 터였다.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이 세상의 전부를 지배하는 듯했다. 교수들이 의외의 결정을 내릴 만큼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인이 말했다. 둘 중 하나는 너가 받겠지, 앤. 에이브리 장학금은 기대 안 해. 다들 에밀리 클레이가 받을 거라고 하던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게시판을 보러 가지 않을 거야. 그럴 자신이 없어. 나는 여자 탈의실로 곧장 갈게. 너가 게시판을 보고 나한테 알려줘, 제인. 최대한 빨리 가서 확인해줘. 우리의 오랜 우정을 걸고 부탁할게. 만약 내가 받지 못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알려줘야 해. 날 동정하려고 하지도 말고. 꼭 그렇게 해줘, 제인. 제인이 진지한 얼굴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제인과 앤이 학교 현관 계단에 도착할 때 복도를 가득 메운 남자아이들이 길버트 블라이스를 어깨에 태우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순간 앤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가슴이 아려왔다. 이렇게 앤은 지고 길버트가 승리하는구나. 매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앤이 메달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던 매슈가 아니었던가.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앤셜리 축하해. 에이브리 장학생. 두 사람이 여자 탈의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제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앤,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멋지다. 여학생들이 앤 주변으로 무르르 몰려와 웃으며 축하해 주었다. 친구들은 앤의 어깨를 토닥였고 힘찬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앤을 끌어안고 손을 잡아주었다. 그 와중에도 앤은 제인에게 속삭였다.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당장 편지를 써야겠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사는 졸업식이었다. 졸업식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연설과 고별사, 축송,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매슈와 마릴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 두 눈과 귀는 오로지 단상에 오른 한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다.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소녀는 발그레한 뒷밤과 총기 어린 두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녀는 가장 멋진 고별사를 낭송했고 사람들은 저 아이가 에이브리 장학생이라고 숙덕였다. 저 아이를 키우길 잘했지, 마릴라. 앤이 고별사 낭송을 마치자 매슈가 대강당으로 들어온 후로 처음으로 입을 열고는 마릴라에게 속삭였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하더니. 네, 그래요.
잘했다고요. 오라버니는 사람을 약올리는 구석이 있어요. 마릴라가 대꾸했다. 두 사람 뒤에 앉아있던 조세핀 베리는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마릴라의 등을 양산으로 콕콕 찔렀다. 애니 자랑스럽죠? 나도 그래요. 그날 저녁 애는 매슈 마릴라와 함께 에이번리로 돌아왔다. 4월 이후로는 집에 들른 적이 없었기에 애는 집이 너무나도 그리웠다. 사과꽃이 피어났고 세상은 상쾌하고도 명랑했다. 다이애나는 초록 지붕집에서 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색 벽지가 발린 앤의 방에는 마릴라가 창틀에 놔둔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앤은 하얀 방을 둘러보며 행복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다이애나,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저 분홍빛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전나무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아. 하얀색 가수원과 오랜 친구인 눈의 여왕까지도 말이야. 민트향이 감미롭지 않니? 저 월계꽃은 음악과 희망, 기도가 한데 어우러진 것 같아. 무엇보다도 다이애나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 다이애나가 삐친 듯 말했다. 난 너가 스텔라 메이너드를 더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조시파이한테 들었어. 조시파이가 그러는데 너랑 그 애랑 완전 친하다고 하던걸. 앤이 웃으며 시든 6월 백합 꽃다발을 다이애나에게 던졌다. 스텔라 메이너드는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친구지. 그 딱 한 사람은 바로 너야, 다이애나. 난 예전보다 더 널 사랑해. 그리고 너한테 쏟아낼 이야기 보따리도 한가득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여기 앉아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피곤해. 공부하고 꿈을 이루는 일에 지쳤나 봐. 난 내일 과수원 잔디밭에서 2시간은 뒹굴고 있을 거야.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정말 수고했어, 앤. 이제 에이블이 장학금을 탔으니 교단에 서는 일은 없겠구나. 응, 없어. 난 9월에 레드먼드 대학에 갈 거야. 멋지지 않니? 그때쯤이면 또 다른 목표들이 생겨나겠지. 제인이랑 루비는 교사가 될 거래. 우리 모두가 졸업했다는 게 근사하지 않니? 무디 스퍼전과 조시파이까지도 말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제인은 뉴브리지 학교 이사회에서 벌써 연락이 왔대. 길버트 블라이스도 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래야겠지. 그의 아버지가 내년에 대학에 보내줄 만한 여유가 없으실 테니까. 자기 스스로 벌어서 갈 모양이야. 에미스 선생님이 관두시면 아마 길버트가 여기 와서 가르치지 않을까 싶어. 애는 당황스럽고도 아리송한 기분이 들었다. 애는 처음 듣는 소식이었다. 길버트도 레드먼드에 같이 가서 공부할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었다. 영감을 주고 경쟁할 만한 상대가 없다니. 진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남녀공학이라고 해도 친구이자 적수인 길버트가 없는 곳이라면 감흥이 없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애는 매슈가 병약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해보다 흰머리도 부쩍 늘었다. 매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앤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는 건강이 어때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마릴라가 답했다. 안 좋아. 이번 봄에만 심장 발작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런데 통 쉬려고 하질 않는단다. 요즘 오라버니가 많이 걱정돼. 최근 들어 조금 좋아지긴 했다만 일꾼도 새로 구했거든. 오라버니가 휴식을 취하면서 몸이 나아지길 바래야지. 이제 너도 왔으니 너가
오라버니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구나. 애는 식탁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마릴라의 얼굴을 자신의 두 손으로 보듬었다. 마릴라 아주머니도 이전 같지 않으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아주머니도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제가 왔으니 좀 쉬세요. 오늘 하루만 밖에 나가서 정든 곳들을 둘러보고 꿈꾸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런 다음에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마릴라는 앤을 보며 다정스레 미소를 지었다. 일 때문이 아니다. 두통 때문이지. 요즘 들어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 눈 뒤쪽 부위에서 말이야. 스펜서 선생은 안경 때문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별로 차도가 없구나. 6월 말쯤에 유명한 안과 의사가 온다고 하니 그분께 진료를 받아볼까 한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이제는 편히 글을 읽거나 바느질을 할 수가 없거든. 앤,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넌 퀸스에서 정말 잘 해냈다. 1년 만에 교사 자격증을 따내고 에이브리 장학금까지 받다니. 린드 부인은 교만한 자가 실족한다고 떠들어대고 여자한테 고등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지. 여자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레이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애비 은행에 대해서 뭐 들은 거 없니? 앤이 대답했다. 은행이 휘청거린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왜요? 레이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주에 여기에 와서는 그런 소문이 돈다고 했어. 매슈 오라버니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돈을 전부 그 은행에 예치해뒀거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말이야. 난 오라버니에게 세이빙은행에 예치해두자고 말했는데 에비 씨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친한 친구셨어. 그래서 늘 그분이랑 거래를 해왔거든. 에비 씨가 있는 은행이라면 끄떡없다고 그랬지. 그분은 몇 년 전부터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사장인 것 같던데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분의 조카가 실제로 은행을 운영하고 계시죠. 레이첼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난 오라버니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빼오자고 했거든.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러셀 씨가 어제 오라버니에게 은행이 끄떡없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 애는 바깥 세계의 친구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황금빛의 밝고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었고 꽃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애는 과수원에서 황홀한 시간을 보냈다. 두루아스 샘과 버드나무 연못, 그리고 제비꽃 골짜기에도 가보았다. 목사 사택이 들러 앨런 사모와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저녁 무렵이 되어서는 매슈와 함께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목초지로 나가서 소를 몰고 왔다. 노을이 드리워진 숲은 아름다웠고 따뜻하고 찬란한 빗줄기가 서쪽 골짜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매슈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고 그 옆에는 키가 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소녀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앤이 투정 부리듯이 말했다. 매슈 아저씨,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좀 쉬엄쉬엄 하시지 그러세요. 대문을 열어 소를 안으로 들여넣으며 매슈가 입을 열었다. 마음처럼 되지가 않는구나.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인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 난 늘 일을 해왔잖니.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편해. 앤이 속상한 듯 말했다. 제가 아저씨가 원했던 남자아이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많이 도와드렸을 테고 아저씨의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을 텐데.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해요. 매쉬는 앤의 손을 다독였다. 사내 녀석 12를 가져다 준대도 난 너를 택할 것 같구나, 앤. 남자아이 12보다 너가 더 낫다는 걸 기억해 두거라. 에이브리 장학금을 탄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잖니. 여자애라고. 그것도 나의 꼬마 앤이 받았지. 난 너가 무척 자랑스럽단다. 매쉬는 정원으로 들어서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앤은 방에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한참을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보고 다가올 미래를 꿈꾸었다. 눈의 여왕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비탈 과수원집 너머에 있는 늪에서는 개구리들이 울어댔다. 앤은 은빛 찬란하고 평화로운 그날 저녁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앤의 인생에 슬픔이 들이닥치기 하루 전이기도 했다. 차갑고 신성한 슬픔의 손길이 스쳐간 이후 앤의 삶은 더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